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방송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또 금양 관련해서 또 공시가 나왔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직 구독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또 구독자 커뮤니티 여러분들 그 댓글 상단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도대체 커뮤니티 내에서 뭘 하는 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의 일주일에 평일에 뭐 그래도 세 차례 이상 라이브 방송을 그 커뮤니티 안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유튜브 말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관련 안내도 또 투표를 진행해서 또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아카데미가 또 있는데 아카데미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콘텐츠, 그 다음에 이 해외 주식, 또 최근의 성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거짓 없이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입장을 하시면 기존에 있던 내용들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커뮤니티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예요. 피 같은 자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양 관련해서 공시 관련 부분, 그 다음에 MSCI 편출 관련 부분에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이 금양 관련 부분도 커뮤니티 내에서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일 오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콘텐츠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정보를 바꾸시면 편하게 구독자 커뮤니티 지금 많이 입장을 해 계시거든요. 스마트 시대에는 스마트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입장 요청만 1144건이에요. 예.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아무나 입장을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를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입장을 또 도와드립니다. 제가 이 엊그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어요. 예. 엊그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이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저기 있던 것 같아요. 예, 모비스 핵융합 관련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한참 전에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 도중에 라이브 방송 도중에 이게 4,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떨어지길래 중간에 그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 실현 언제나 수익 실현은 옳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3,600주를 2,800원 정도인가 투자를 해갖고 제가 이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 공개를 또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또 계속 공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작 아닙니다. 네, 조작 아니에요. 지금 이 투자 시장은요, 여러분들 2차전지 산업도 좋지만 물론 특정 분야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그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네,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폭넓은 투자가 지금 절체절명입니다. 완전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카데미에서는 실시간으로 TSMC 관련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코멘트를 계속 남겨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종목들, 자 잠깐 또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발굴한 종목 아카데미에서 뉴스케일 파워 여러분들 40% 상승을 했어요. 네? 소액 투자 권장을 해드렸거든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 해당 그 기업들을 안내를 드릴 때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예.
타당한 이유와 그리고 이제 해외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기업의 관계자가 아닐지언정 해당 산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런 관계자분들과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고 소통을 또 하고 메신저로 그런 부분들을 통화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저희가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에 13달러에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40%가 오르는 그런 성과도 또 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아무튼 최근에 뭐 수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서 좀 공유를 했습니다. 자, 금양 관련해서 또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2차 전지의 이 빅뱅 폭발이 먼저 터질까? 아니면 AI의 붐이 먼저 나타날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를 보면은 금융당국이 이 기존에 나왔던 증권신고서 있죠. 제가 분석을 해드린 그 증권신고서에 대한 부분에서 요건을 충족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뭐 허위기재나 뭐 필수정보가 누락되었고 혹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뭐 부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여기 불분명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거지 뭐 엄청 큰일은 아닙니다. 예, 이 요구로 인해서 뭐 금양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겠죠. 따라서 증권 발행 일정에도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겠죠. 예,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리고 정정신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증권 발행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과 같은 그 중요한 지금 일정을 앞두고 이 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드림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 투자 자금이에요. 그런 그 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3개월 이내에 여기 정정신고 3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기한 내에 기한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악재라고 하면 일단 현재 증권 발행이 중단된 그런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일종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예, 그리고 특히 자금 조달이 이제 필요했던 또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호철 상무님과 엊그젠가 이제 통화한 거를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내용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성실 공시 법인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고 얘기를 했고 이 지금 자꾸 이런 부분들 그 소명하고 증명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정신고가 뭐 이 제대로 제출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뭐 악재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거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악재들이 다 소멸이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길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저도 금융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검토하고 수정된 그 정보가 포함된 만큼 오히려 또 이거를 바꿔서 또 개선을 해서 좀 진행을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신뢰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예, 그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 그 지금 이제 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금양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형식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도록 요청을 받은 거예요. 불성실 공시 법인 예고 공시는 또 회사가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뭐 그런 허위 기재 그 몽골 관련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정이 예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명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너무 믿었던 주주분들마저도 좀 어떻게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물론 뭐 커뮤니티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다 받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태반이지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3%네요.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네요. 예.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회사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63%, 27%는 유상증자 참여 여부 고민 중이다. 더 많은 정보, 회사의 향후 전략 아직 이제 기간이 남았죠. 또 11월 27일까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유상증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10%가 이제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음이에요. 현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거의 대부분 이제 주주분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기로 마음을 좀 먹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 없이 물론 뭐 지금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양의 계획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요청하는 것도 되게 많을 것이고 또 이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큰 길을 걷기 시작했으면 이만한 각오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SCI 지수, 이게 이제 금양이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언론이나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필터링을 잘 해야 돼요. 올바른 정보들도 있지만 상당히 그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에 편출됐을 경우를 놓고 보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무조건 미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MSCI 지수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이죠. 글로벌 이 투자자들이 특히 뭐 패시브 펀드랑 ETF 이 추종하는 그 주요 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에서 금양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던 그 자금들이 금양의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제 수급 측면에서 중요한데 수급 측면에서 주가의 압박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락 압박을.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금양의 이 어쨌든 간에 금양을 우린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점에 이제 최대한 저점을 잘 잡아서 수량을 증대해서 이제 함께 나가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금양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 뭐 공시나 소식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카데미 내에서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금양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건데 10월 5일자입니다. 10월 5일자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근 시장 상황도 그렇고 휴일이 퐁당퐁당 끼어들면서 시장이 한층 더 어수선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관련 기사를 훑어보는데 요 며칠 수십 개가 넘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에 관련된 기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도배된 것을 확인을 했다. 뭐 수십 개가 나왔어요. 그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뭐 그냥 복사 붙이기 해서 수십 개의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주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할 것이다. 예. 기업의 투명성이 주주들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와 관련된 문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에 함에 있어서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은 투자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죠. 예. 항상 어찌됐든 간에 중립적으로. 그래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는 예고 단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장호철 성우님과 얘기를 했을 때 소명을 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금양의 핵심 성장 동력 2차전지 사업이나 몽골 프로젝트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가능성에 가지고 있다. 사업 접는 게 아니죠. 일단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에 휘둘리기보다는 금양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오히려 현재 어려움 속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해서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점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점 매수를 다 해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이 커뮤니티 가족방이랑 정보방은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고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번에 이 편출이 만약에 돼버리면은 또 1년 동안 MSCI 지수에 재편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 되겠죠. 만약에 편출이 되면 2025년 11월인가요? 네, 11월일 거예요. 11월 이제 정기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 동안 금양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또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편출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편입되는 것보다 편출되는 게 좋지 않죠, 당연히. 예, 그럼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이랑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마련을 해서 또 어떤 그 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기간이 다가오면 매도세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다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니까 여기서 뭐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자꾸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에 대한 그 관심이 사실 너무 컸어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심지어 스마트 기기까지 한번 그래서 폭등을 하고 지금 계속 끙끙 앓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물렸고 또 해외 투자를 잘 진행을 하고 국내 투자도 또 다른 섹터에 또 집중을 해서 잘 해서 이제 또 많이 만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또 기대가 쏟아졌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맹신할 수밖에 없게끔 해당 섹터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진행을 했던 그런 또 방송들도 많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특정 분야에만 몰입하지 말고 어떻게 이제 좀 폭넓은 시각으로 투자할 필요성입니다. 요즘처럼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한 곳에만 집중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차전지 시장은 지금 유망해 보이지만 산업은 유망해요. 근데 주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자체의 환경을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인간 세상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다른 혁신적인 분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산업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또 AI와 반도체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들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얘기들 하고 저희 역시도 해외 투자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자산 증대를 실제로 이루고 있고 세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 분산 투자도 분산 투자 나름인데 여러분들 모든 분산 투자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분산 투자도 다 나름대로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 분산한다고 위험이 100%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분산 투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산 투자 그 이론이 또 따로 있어요. 예전에 제가 또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 또 많이 접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두 자산의 이제 상관 그 관계 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거는 또 어떤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또 이론적인 그런 어떤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 같은 그 개별 증권 수익률의 표준 편차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다 포함을 시켜서 또 어떤 이 종목 수가 계속 또 증가할 때 개별 증권의 이 위험이 또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에 미치는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의 수는 공분산을 각각 이제 표준 편차와 곱으로 이제 나눠서 표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 갖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지 상세하게 좀 그래도 안전하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여러분들 그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실제로 컨텐츠를 계속 드리고 지금 보이시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국내 정보만 보고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외 관계자들과 제 인맥을 모두 총동원 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분들과도 함께 진행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니까 지금 어떤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가 어디에 왔건 간에 우리가 눈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한 섹터에 지금 고립된 분산 투자는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시고 한 3, 4년 내다 보시고 앱도 삭제하시고 주식 차트 보시지 않을 거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독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컨텐츠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실질적으로 뭐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위배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리딩방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자, 일단은 저는 그 반도체와 AI 그 붐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인텔과 그 AMD에 대한 그 접목 가능성 여기서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콘텐츠를 또 제공해 드린 따로 영상을 또 제공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또 부분 어떤 관점도 있고 그래서 너무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부터 복잡한 AI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그 구동할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입니다. AI 반도체가 정말. 그래서 오늘 TSMC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니콜 가이던스까지 또 실시간으로 제가 다 보고 영문으로 또 그 나오는 말을 하는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또 코멘트를 써드렸어요. 대략적으로 핵심 부분만. 뭐 엄청나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또 장이 시작되겠죠. 미장이. 그럼 또 이제 분석을 해드려서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시장의 잠재력은요. 최근 뭐 해외 시장 분석가들 보고서 참고해도 그렇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언급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매출 뭐 이런 실질적인 자료들이 엄청난 성장을 그 제시해주고 있어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TSMC는 또 한미반도체와 또 이 SK 하이닉스의 연결고리가 또 돼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 또 전기차에도 자율주행에도 또 연계가 돼 있고 또 금융, 또 의료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위 산업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하루 만에 40%가 올랐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기회가 널려 있어요. 뭐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기회가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기회가 있는 상황이 현재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뭐 금투세 관련해서 말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AI 그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갖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어떤 그런 제품들 속에서 반도체가 포함돼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AI 지금 아이폰 16 인텔리전스 아직 탑재가 안 됐습니다. 탑재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행을 하죠. 앞으로 이제 탑재가 돼갖고 뭐 데이터 분석 기술 그 다음에 뭐 여러 어떤 그 문서적인 작업 그런 부분들이 또 AI와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또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TSMC 그 가이던스 발표에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뭐 수요가 HBM 수요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뭐 AI 쪽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을 지금 미 시장이 잡고 있고 아직도 기회를 잘 찾아보면 좋은 기업들이 있고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엔비디아를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서 안내해드렸죠. 486달러, 500달러 선에서 액면 분할 전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였어요. 실제로. 이게 다 엔비디아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해드린 엔비디아 커뮤니티 그 코멘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제적부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하시라고. 엔비디아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실적 발표 앞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1월 9일이에요,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신규 종목 발굴해서 40%그 수익 창출한 것도 다 신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0달러대. 저희는 이제 다 투자를 했어요. 금양의 또 비중도 높이고 또 수익 실현도 또 합니다. 수익 실현 다 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뭐 지금 많이 고점이다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이미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 목표치를 달성한 뒤에 또 나중에 이제 채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AI 시스템의 그 복잡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GPU 자체가 앞으로 심장 두뇌 역할을 또 할 것이고 또 이제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 딥러닝 뭐 여러 가지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의 그 여러 가지 요리 중에서 편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우리가 또 찾아보고 또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대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 AT6 관련해서도 인텔, AMD 협력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뭐 유튜브 채널 내에서는 그냥 종목 분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분석 그런 것만 이제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거를 투자하셔라, 저거를 투자하셔라 이 말씀은 원래 드리지도 않았지만 그런 또 이야기들은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서슴없이 또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2차 전지보다 AI가 이제 먼저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뭘까요, 여러분들? AI가 2차 전지보다 인프라 의존성이 적어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AI가 그 의료나 그 다음에 의료 AI 기반의 진단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차병원을 가봤는데 차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도 지금 AI를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
예를 들면은 뭐 알고리즘 같은 것들, 어떤 트레이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고객 서비스 같은 것들, 뭐 챗봇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예. 성장 장벽이 낮아요. 투자의 흐름도 AI 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자본이 몰리고 있는 그 최신 투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보면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냥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됩니다. 반면에 뭐 아무튼간 그 AI는 성장 장벽이 좀 낮습니다. 예, 빡빡 치고 인프라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팩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2차 전지를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2차 전지와 같은 그 어떤 하드웨어는 아니죠. 어떤 그 배터리 관련 그런 그 기술은 대규모의 그 물리적 인프라와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2차 전지 공장을 설립해야 되고 생산을 최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관련 규제도 지금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 3년. 예, 뭐 빅뱅 폭발 뭐 2027년에 터진다고 이제 누구는 얘기를 하는데 터지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예, 금양에 투자하는 한 개인 투자자로서. 아무튼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AI는 또 클라우드 기반의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전원만 있으면 전력이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력 공급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갖고 40% 수익 실현을 또 읽어낸 것이고 어느 곳에서는 아무튼 그 우리가 파워만 있으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 도입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스템을 빠르게 적용시키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또 구현하려고 다들 달겨들고 있어요. 예, AI가 2차 전지와 달리 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폭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제품도 또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뭐 도입 사례 같은 것들도 해외 자료를 이제 보다 보면은 뭐 금융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투자 결정, 금융 관련 그런 부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이점이 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AI가 뭐 어떤 그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수익률 개선, 뭐 그런 걸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사기, 탐지, 신용평가 등에서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일반적인 문의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예요. 뭐 의료 이런 뭐 자율주행 그런 뿐만 아니라 그냥 특성에 맞게 쉽게 말씀드리면 맞춤형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범용성 덕분에 또 더 많은 기업이 AI에 투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깨십시오, 여러분들. 2차 전지도 좋지만 더 좋은 그런 또 산업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자산 증대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이 구독자 커뮤니티에는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AI로 지금 자본이 몰리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죠. 서로 각기 다른 그 장점이 있고 도전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뭐 수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수요가 좀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9% 이상 또 올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또 해리스가 당선이 되건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량 정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한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을 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또 정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고 미국, 뭐 중국, 유럽
중국도 어마어마하죠. 전기차 지금 점유율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또 전기차 보조금도 늘리고 있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슈퍼차저 인프라를 남미 브라질에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이제 한번 트이면 다른 모델들, 다른 그 차량들, 다른 전기차, 다른 브랜드의 전기 차량까지 또 다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 한번 테슬라가 스타트를 끊으면 앞으로 이제 거기에도 그 남미 쪽에도 브라질 쪽에도 특히 많다고 해요.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남미 전체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페루였나 어디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지금 분석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거기를 이제 테슬라가 뚫으면 다른 또 전기차의 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장점이 있어요. 2차전지 산업에 몇 가지 다만 이제 중요한 도전 과제도 또 존재하죠. 가장 큰 문제가 원자재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캐즘 같은 그리고 이제 리튬, 코발트, 니켈 자원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금형이 풀밸류 체인 이 힘든 거를 하니까 응원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금형을 뭐 매수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금형 있는 그대로 투자를 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시면 되고 믿음이 확실하게 가신다면 저점이 왔을 때 수량을 늘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하지만 이제 이런 힘든 과정에서는 채굴 과정에서는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몇 기업 하지도 않는 그런 위대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 확보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자원이에요. 자원 자체는 나라의 생명입니다. 나라의 그 어떤 피와 같은 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2차전지 제조 비용에 큰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고 또 뭐 광물 채취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몰락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저거 했으면 좋겠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또 산업이라는 점도 도전 과제입니다.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공장 그 건설하고 공급망 구축에는 또 막대한 그 자본 시간이 들어가죠. 2차전지 보십시오. 유상증자 해갖고 이렇게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또 투자를 또 진행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전에 조제필 SM랩 대표님 만났을 때도 양극재 사업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만 제대로 진입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커지고 또 그 안주할 수가 없죠. 계속 기술적인 개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AI는 2차전지에 비해서 물리적 자원 의존도가 낮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산업 자체가 AI 기술이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또 클라우드 어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빠르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에서 실제로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가시키면서 2차전지 생산했을 때 AI가 접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산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AI가 2차전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AI는 시작에 불과해요. AI 반도체 이 산업은. 그래서 투자의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또 투자의 관점을 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AI에 이제 또 도전 과제가 있죠. 데이터와 어떤 또 이런 정책들, 프라이버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되어 있고 시스템 성능은 데이터에 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그만큼 또 전력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되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프라이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산업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AI가 점점 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고도화됨에 따라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또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AI 어떤 그 확산하는 데 있어서 도전 과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2차전지와 AI 각각 분야에서 시장 교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류 지금 퍼져 있고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훗날 긴 먼 훗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 리튬 항
배터리, 뭐 수소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지금 잠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기존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기존 시장을 빠르게 확보를 해서 점유를 해서 크게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면 2차전지 기술력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AI 반도체는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혁신이 지금 계속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또 하루 아침에 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보다는 조금 더 또 이 역사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I 알고리즘이 또 어떤 시장 교란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딥러닝 같은 게 또 발전이 되면서 AI가 많은 분야에서 그때 가면은 뭐 많이 퍼져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뭐 시스템 관련 그 구도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쓰다가 AI 스타트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또 대기업을 또 앞서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에 더 적응을 해야 될 거예요. 기업들이. AI를 제품을 배분을 하겠지만 그걸 수용을 해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김치를 담궈서 김치 맛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 근데 어떤 김치는 분명히 100명 중에 80명 이상 이 김치 맛있다 하는 김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김치는 100명 중에 50명 호불호가 갈리는 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맛 있는 그 맛김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또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는다면 지금 뭐 템베거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결론적으로 2차전지와 AI는 모두 각기 다른 성장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다. 2차전지는 전기차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또 원자재 확보와 어떤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 구축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AI, 반도체 이 산업은 물리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2차전지보다는 좀 덜하고 다양한 산업에 이미 already enter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도입이 되어 있어요. 이미 폭넓게 어느 한순간 확 확장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 두 분야 모두 어쨌든 간에 박수 칠 만한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발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각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만 맹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저는 여기다만 투자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투자의 기회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에 오늘 이렇게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커뮤니티, 구독자 커뮤니티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이나 정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